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요즘에 이 저금리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충격에 빠졌는데, 이와 또 이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용인에서 또 이제 아동학대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로 해서요. 다른 이제 아동학대인 용인 어린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요? 어제 아동학대로 안타까운 사건이 네. 벌어졌는데요. 네. 좀 놀랍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이 돼서 구급차 갔습니다. 네. 근데 홍 이사님, 여기 잠깐 우리 정확한 날짜로 하면 2월 8일이죠? 예. 2월 8일 날 난 12시에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네, 계속해 주시죠. 여자아이가 욕조에 쓰러져 있어서 네. 구급차가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을 옮겼는데요. 네. 여자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집이 자기의 친척인 이모와 네. 이모부가 함께 살던 집이었고요. 네. 놀라운 것은 손목과 다리, 가슴, 온몸 곳곳에서 네.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멍자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정은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었느냐, 정말로 너무 놀라웠고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아이를 보호하던 사람이 이모 아닙니까? 이모면 거의 가족이죠. 제일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모, 특히 고모보다 이모 쪽이 아무래도 더 가깝잖아요. 엄마의 그 친척, 형제. 엄마의 언니예요. 친엄마의 언니거든요. 자, 그 부부가 이제 보살피던 아이인데, 근데 일단은 왜 근데 이모가 보살피게 됐나요?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이사 때문에 이사 때문에. 아이를 한 3, 4개월 정도 맡겼다. 자신의 이제 형제한테 맡긴 거죠. 이모한테.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이사 가는데, 뭐 저도 이제 이사 몇 번 가봤지만, 이사 가는데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어요? 글쎄요. 저도 뭐 금시초문인데요. 그죠? 네, 물론 뭐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네. 2, 3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있고 2, 3일 3, 하루 이틀 4개월을 정도. 맡긴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뭐 아동학대라는 것은 보통 아동학대에서 사망까지 간다는 건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리 사건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학대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 이제 불쌍한 아이들. 자,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라 3, 4개월 동안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제 학대가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저는 의심스럽다고. 그게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사건인데, 일단은 그게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뭘 하고 있었나? 왜 이사하면서 3, 4개월 동안이나, 3, 4일도 아니고 3, 4개월 동안이나 이모 집에 아이를 맡겼나?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자,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아이를 학대했을까? 저는 도대체 학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 도대체 학대를 할까요? 한번 두 분이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학대할 만한 핑계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네. 좀 업신 여기는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 가정폭력, 제가 이제 많이 접하니까, 제가 이제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니까, 가정폭력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려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못 때려요. 안 때립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찍소리 못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혼 상담할 때 걱정들을 하시죠. 혹시 남편이 이혼 소송하면 해코지하지 않을까? 또 때리지 않을까?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경우에 이혼 소송하면 그게 없어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왜 이혼 소송하면 갑자기 폭력이 멈출까요? 반격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그렇죠. 이제 세게 나가니까. 이게 소송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법으로 가장 강한 조치 아닙니까? 소송하고 고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맨날 당할 줄 알았는데 소송을 안 해. 나를 법으로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하면 이제 법무부인 저희 이름이 들어가죠.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돼 있고. 그러면 변호사 법의 전문가니까 변호사한테 감히 대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송하면 이제 법원 판사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을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면 대부분의 이 가해자들이 찍소리 못합니다. 꼬리 내려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물론 일부는 법 소송을 당하고 말고 그냥 법도 말고 그냥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라는 관념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막무가내인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정신질환인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소송이나 고소를 당했는데 또 때리면 가중처벌되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 피해 당하면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에 이제 도움 받으셔가지고 빨리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자, 어쨌든 이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까지 돼서 이제 사망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게 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찾아가서 도움받고 이제 고소할 수 있지. 이 문제는 이 어린아이들은 그 고소도 어렵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분들, 어린이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니까 어디다 신고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경찰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일 당하면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하여튼 전화할 수 있을 정도면 빨리 112 신고하세요. 물론 이제 깐난아기 같은 경우는 그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럴 경우에는 보호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변에서 막 아동학대 의심 많은 막 그런 비명소리 들린다. 빨리 신고하세요, 이웃사람이. 아니면 선생님들, 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아동학대 의심된다. 그럼 일단 신고하세요, 일단은. 자, 정인이 사건에서 봤죠? 신고했는데 만약에 그걸 제대로 이제 수사 안 하면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신고하세요. 이제 경찰도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졌을 것을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경찰 아닙니까? 그죠? 경찰 공권력, 그래서 공권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아닙니까?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혹시 경찰 도움 안 주면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 찾아가서 도움 받으시고요. 아시겠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죠? 멍이 어디 들었다고 했죠? 손목, 다리, 가슴. 이게 멍든 부위도 그래요. 이 가슴이라는 거는 이게 신체의 중요한 부위 아닙니까? 손목이라는 거는 아마 이 강하게 잡았을 것 같아요. 이 손목 자체를 때리기보다는 보통 때릴 때는 이제 가슴이라든지 뭐 복부, 이제 머리, 얼굴 이쪽 때리는데 뭐 손목을 직접 때리는 경우 제 생각에는 꽉 잡고 끌고 왔을 겁니다. 막 끌고 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버텼겠죠. 울고 버텼을 겁니다. 그 광경만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꽉 잡아서 이제 끄는 과정에서 아마 상처가 생겼을 것 같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했을 수도 있고 아이가 버티는 과정에서 다리를 또 이제 막 심지어는 이거는 생각하기 싫은데 가정폭력에도 가끔 다리를 잡고 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남편이 손목 잡고 끄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내가 이제 버티니까 제가 상담한 사건, 진행한 사건도 그런 경우 있어요. 다리를 잡고 막 끄는 거예요. 다리 잡고 끌어가지고 막 밖에 팽개치고 심지어는 막 그게 CCTV 찍힌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정말로 폭행을 당하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개같이 끌려다녔다고 해요. 개같이 끌려다니면서 맞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 제가 직접 목격 안 해서 모르겠지만 다리에 상처 났다는 거, 멍이 들었다는 거, 손목을 잡고 끌고 다리를 잡고 끌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생각을.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슴멍은 그건 명확하죠. 가슴은 뭐 가격을 했기 때문에 멍이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걱정이 들어요. 이 정인이 사건의 그 가해자처럼 또 핑계를 댈까봐 또 그게 걱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정인이 사건 뭐라고 핑계를 댔죠? 훈육에서 넘어졌다. 애가 사고로 다쳤다. 그게 또 그렇게 핑계 대는데 그게 이제 이게 다 부검하면 나옵니다. 사고로 다쳤는지 아니면 고의로 충격했는지는 요즘에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고로 이렇게 가슴이나 손목, 다리에 크게 멍이 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가 발견된 게 어디죠? 이 사건에서? 화장실 욕조에서. 욕조 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이가 혼자서 욕조에서 목욕하다가 질식사했다 이렇게 핑계댈까봐 또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될까요? 그게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게 뭐 한두 살짜리 아이는 그런 사고 가끔 발생할 수 있지만 10살인데 그 욕조가 뭐 깊어봐 얼마나 깊겠어요. 그 욕조에서 질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동학대 의심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경찰도 이번에는 아주 바로 빨리 이제 대처해서 긴급 체포했어요. 이 부모를 긴급 체포해서 아동학대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니까 정말 우리 이 사건은 이제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치산지 아니면 혹시 정인이 사건 같이 확정적인 고의나 미필적 고의에 어떤 살인의 의도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죠. 아동학대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동학대 치사의 과실인지 고의인지 이거를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는 경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찰 정말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죄가 인정이 되면 검찰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우리 법원도 공정하게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사건도 제가 끝까지 관심 갖고 여러분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